몇 날 며칠 이 자리쯤이다. 5일 정도를 같은 레벨에서 놀고 있는데, 이 구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가 흔히 말하는 시세의 중심 지역입니다. 중심부. 그러니까 중심부이기 때문에 이 중심부에서 힘이 한쪽으로 받으면 그 힘은 한쪽으로 쏠려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5월 14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1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시장 대응 잘 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승리하는 부분은 할 수 있지만 또 흐름 자체가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지요. 지금 구간은 확실히 시장의 흐름이 상대적으로는 좀 어려운 국면에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길을 잃어버리기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길을 잘 잡으실 수 있다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자,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로 저희는 휴무를 취하고요. 영상은 목요일날 다시 업로드 될 겁니다. 내일 이전에 마지막 영상이기 때문에 내일 것까지 같이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81포인트 0.21%가 하락한 39,431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의 마감이 중요한데 9거래일 만에 하루 쉬었거든요. 빠진 것도 아니죠. 보합입니다. 보합.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들 많이 합니까? 급락 후 첫 양봉, 급등 후 첫 음봉입니다. 증시가 움직일 때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거나, 여기서 급락과 급등을 말씀을 드릴 때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갖고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게 나스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이게 급락입니까? 이거 급락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여봐야 0.5%도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급락이 아니고, 급락이라고 표현하면 통상적으로 3% 정도는 넘게 움직여 줄 때 내가 급락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봉상의 흐름이 아니고 일봉상의 흐름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급락 후 첫 양봉, 이런 흐름이 항상 중요하다라는 거고, 급락 후 첫 양봉, 이런 구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방향성이 항상 바뀌었던 자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를 볼 때 급락 후 첫 양봉이나 급등 후 첫 음봉은 항상 시그널 변화를 주는 첫 번째 시그널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어제는 9거래일 만에 하루 휴식을 취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지금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부터가 좀 문제인데, 오늘 밤에 일단 PPI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근원 PPI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파월 연준 의장이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11시 개장하고 직후에 하나 기다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일은 CPI가 있습니다. 내일은 CPI가 있어요. 근데 사실 CPI가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게 파월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상. 이제 시장은 파월보다는 CPI를 기다리는 눈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파월만 확인해도 어느 정도 윤곽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제 파월을 기다리고 있고 CPI, PPI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제한적 변동성을 가져가는 움직임들은 사실 상대하기가 까다롭죠. 왜냐하면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날 며칠 설명드리고 있는 것처럼 주가의 움직임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들고 있다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러한 측면들이 계속 돌고 있는 가운데 어제 같은 경우는 게임 주주들이 움직였어요. 흔히 말해서 밈주식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좀 독약이라고 봅니다. 이제 어제 뉴스는 게임스톱이 74%, AMC가 78%인가요?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는데, 사실 주식에서 놓고 볼 때 이런 밈주식,
풍문에 의해서, 썰에 의해서 할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장이 제가 보는 기준에서 제일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일 때 어느 정도 사이클이 히트가 되면서 움직이는 것들이 좋은데 지금처럼 너무 움직일 게 없다 보니까 가벼운 종목군들로 종목이 회전하는 과정들은 사실 좋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시장의 건전한 유동성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건전한 유동성이 돌면서 계속 시장에 안착하고 시장에서 시세를 확장하려고 해야 되는데 건전한 유동성이 아니라 투기적 유동성들만 집결이 되다 보면 시장의 본질이 좀 흐려집니다. 근데 본질이 흐려지는 게 문제가 뭐냐면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움직임 자체가 통상적이질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움직였던 밈주식들의 움직임들이 솔직히 제가 보는 기준에서 그렇게 반갑지는 않네요. 반갑지 않은 모습들이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 밈주식이 움직였을 과거 사례를 되돌아봤을 때 주가의 움직임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의 근 3년 전에 한번 움직였던 종목분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았다. 2021년도 3년이니까 2021년도 될 건데 2021년도가 요때예요, 여러분. 요렇게 사이클을 다 여기 보이시죠? 요런 사이클이 좀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사실 아직 뭐 처음 막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증시가 뭐 움직였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저러한 종목군들이 돌고 있는 것들은 징조가 좋지 못해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뭐 지진이 일기 전에 뭐 갑자기 뭐 개구리들이 올라온다, 뭐 벌레들이 기어 나온다 등등등등등 이런 것처럼 임주식도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저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 기업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러한 형태가 되었을 때 증시의 지탱력이 떨어진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제는 뭐 지금 뭐 챗GPT, 오픈 AI에서 챗GPT 관련돼서 챗GPT 5에 대해서 프리하게 PC용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 좀 있었는데, 뭐 알파벳이 어제 좀 약세를 취하다가 그 부분을 받으면서 뭐 분위기가 좀 개선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의 주가 움직임들이 썩 아름답지는 못했습니다. 말씀드렸었죠? TSMC가 빠지면 애플이 또 오를 거고 엔비디아가 빠지면 또 알파벳이 빠질 거고 뭐 이런 식의 순환 사이클을 돌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물의 순환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별로 썩 반갑지는 않은 순환 사이클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지금 몇 날 며칠 이 자리쯤이다. 지금 저도 몇 날 며칠째 이 자리에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흔히 표현하는 짤짤이 구간은 별 재미가 없습니다. 뭐 피곤만 하고 손익 구간도 크지가 않고 별 필요로 한 구간들인데 분명한 것은 이건 있어요, 여러분. 같은 자리잖아요. 지금 근 4일이 뭐예요? 한 5일 정도를 같은 레벨에서 놀고 있는데 이 구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가 흔히 말하는 시세의 중심 지역입니다. 중심부. 그러니까 중심부기 때문에 이 중심부에서 힘이 한쪽으로 받으면 그 힘은 한쪽으로 쏠려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항생을 보시면 항생의 레인지가 완전히 걸렸거든요. 항생의 레인지가 완전히 걸려서 지금 완전히 쏟아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중심축 싸움을 보면 여기서도 중심축에서 방향타 싸움을 박스권을 취하다가 치고 나간 이후부터 급격하게 거량이 따라붙으면서 쏴버린단 말이죠. 이게 왜 쏴지냐면 행보를 길게 하다 보면 투자들이 지쳐요. 저도 이런 시장을 보고 있으면 지쳐요. 여러분들도 지쳐요. 누구나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분석이 문제가 아니고 가운데에서 한번 힘을 받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서 힘을 서로 쏴 붙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급등을 하든지 급락을 하든지 급변한 변동성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지금 같은 구간대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현재 위치는 변동성을 대규모로 하기 위한 준비 구간에 접근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변동성을 다시 한번 좀 집약을 하면서
다음 플레이를 대비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측면이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한쪽으로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 구간대인데 어느 정도 지금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기대치, 그래서 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상 시장이 좀 반영을 받았거든요. 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파월 연준의 의장의 말씀은 저는 사실 안 들어도 또 레파토리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레파토리는 비슷한데 그럼 왜 그걸 기다리고 있냐가 하실 수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나와야 시장이 움직이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진 않아요. 사실. 하실 말씀이 너무 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께서 하실 말씀은 뻔한 얘기. 갑자기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이 아무리 오락가락하는 파월도 연준이라고 하지만 의장님께서 갑자기 오늘 뭐 금리 인상한다. 이런 말씀할 확률은 예, 제가 이번 주에 로또 복권을 샀을 때 당첨될 확률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거의 그 정도의 확률이 나타나긴 어렵고 아마 인하 시기에 대한 논의 또는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의 논의 이게 아마 기본적인 스탠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정해진 방향성에서 승부를 하는 건데 결국은 매매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제 매매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매매를 잘하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매매를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있어요, 여러분. 매매라는 걸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한 달을 25일로 20일로 잡고 봅시다. 한 달을 20일로 잡고 봤을 때, 한 달 20일 동안, 예를 들어가지고 20일 동안 하루에 뭐 50만원, 100만원씩 평균치, 뭐 100과 50의 평균은 80 잡겠네. 80만원씩 20일을 꾸준하게 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한 달에 1600만원을 버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20일을 놓고 봤을 때, 뭐 1일부터 20일까지 놓고 볼 때, 뭐 첫째 한 열흘 동안 손해, 열흘 동안 수익 해가지고 플러스 한 2천만원 버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매매 잘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다 이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아마 대다수의 분들께서 2천만원 버는 사람이 훨씬 잘하는 거지 라고 말씀하실 건데 아니죠. 1600만원 버신 분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변화무쌍한데 시장이 난리 법석인데 시장이 마음껏 움직이는데 수익률 자체가 어느 정도 자기가 레코딩 라인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들쑥날쑥하다는 것은 내가 시장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이번 달에 좀 밀리다가 또 한 번에 막 확 몰아쳐가지고 말일 때에서 수익으로 다 전환시킨 달이 있는데 저도 그런 달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냥 차라리 한 달 내내 평균적인 레코딩 수익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버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꾸준하게 냈다는 건 뭐냐면 시장의 흐름에서 크게 배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율 배반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손익분기점이 계속 등락을 많이 주는 분들은 확실히 내가 시장에서 좀 멀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매를 하다가 365일, 20일 내내 싸우면서 하루도 손실을 안 볼 수가 없어요. 하루도 저 영상을 보더라도 한 달 내내 손실을 안 본 날도 분명히 있어요. 몇 달씩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손실 보는 날도 분명히 있어요. 날도 있어요. 근데 손실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레코딩 라인에서 벗어났냐 벗어나지 않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레코딩 적정성만 잘 유지하신다고 하면 매매를 잘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바로 지금 같은 구간대가 변동성이 이제 확 벌어지는 시기거든요. 이제 이 구간대가 가격이 벌어지기 시작할 시점이에요. 바로 그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리하게 잘못 판단하고 남들 흐름에 그냥 동참만 하려고 하다가는 된통당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 레코딩 안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연준 의장께서 하시는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 모두 그 말씀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연준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내용에 귀를 기울인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을 잘 병행하셔서 대응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고요. 시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피로도가 좀 많습니다. 피로도가 조금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피로감을 어떻게 소화를 할지. 조정에 대한 소화는 짧게 될 수도 있어요. 조정의 소화는 꼭 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짧게 이루어지고 다시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측면들을 모두 고르게 보시면서 시장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표 전에는 아마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